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야심작 3나노 AP가 실망스럽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대형 팹리스 중 최초로 3나노 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A17 프로죠. 이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에서 만든 칩이라 더 주목받았습니다. A17 프로는 이 강선 추적 기술의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갖춘 6코어 CPU, 또 6코어 GPU를 탑재한 칩입니다. 이 콘솔 게임도 구동 가능할 만큼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고 애플이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시장 출시 전만 해도 애플이 전체 아이폰 15 라인업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5 기본 모델 가격은 동결했고, 심지어 3나노 칩 A17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도 가격이 이전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대비 더 쌉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됐던 A16 칩은 애플이 4나노에서 만든 최초의 AP라고 광고했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5나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4P 노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17은 명색이 3나노 칩이죠. 3나노 웨이퍼 장당 가격은 기본이 2만 달러, 디스카운트 되더라도 장당 1만 7천 달러 가량이 됩니다. 이 5나노의 웨이퍼당 가격이 1만 6천 불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장당 최대 4천 달러가 더 3나노 칩이 비싼데도 스마트폰 가격은 직전 모델에 비해서 더 싸게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가격이 AP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품 가격도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 상황도 반영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도 반도체 시장을 휘감고 있는 악재죠.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지금 나온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 직전 동급 모델과 가격과 같거나 더 쌀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문에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바로 애플의 첫 3나노 칩이라는 A17과 A16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비교해서 나왔는데 충격적입니다. A16 칩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A17이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는 얘기죠. A17 칩의 싱글 코어 점수는 2914점이었고 A16은 2644점이었습니다. 고작 개선율만 보면 10% 개선에 그쳤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멀티코어 점수인데요. A17 칩은 7199점, A16 칩은 7073점으로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능 개선은 고작 1.7%에 그쳤습니다. 이 사실 스마트폰은 구조상 싱글코어 위주로 작동되는 어플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게임들은 일체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싱글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멀티코어를 안 쓰는 게임도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멀티코어 활용이 아무리 배려된 어플일지라도 실제 활용 가능한 효율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만큼 AP에서만큼은 멀티코어보다는 싱글코어를 더 중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멀티코어가 딸리는 경우에는 싱글코어의 가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량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으면서 배터리가 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버벅거림, 끊김, 반응 속도 지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도 보긴 봐야 합니다. 다만 AP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싱글코어라는 점을 바탕에 깔고 이 점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 탑재된 3나노 칩 A17이 사실상 5나노 칩, 잘해야 애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잘해야 4나노 칩이라는 A16 칩에 비해서 싱글코어는 10%, 멀티코어는 1.7% 개선에 그친다는 점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정도 칩 개선에 그치다 보니 천하의 애플이어도 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올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불황인데다가 가장 큰 매출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아이폰 금지령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까지 내린 게 중국입니다. 이런 판국이다 보니까 애플도 몸을 사렸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 싱글코어, 멀티코어 수치가 생각보다 낮다 보니까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놀라운 배터리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칩의 일부 성능을 제거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신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신 그 플래그십에서 더 많은 배터리 러닝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A17 프로를 다운클럭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애플의 최근 수년간 애플이 출시한 AP 성능은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AP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온 게 지난 2021년 가을 무렵이었는데요. 벌써 2년 전 얘기죠. 이때는 바로 아이폰 13 발표 당시였습니다.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모바일 AP인 A15 바이오닉을 공개했는데 A15 칩의 성능이 이전 모바일 AP보다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AP에서 CPU 성능이 이전 신작 대비해서 성능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혹평이 있었는데요. 이후 얼마 뒤 IT 분석 매체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애플 AP가 예상을 밑도는 이유로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의 대거 이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능력 있는 CPU 엔지니어의 이직 때문에 A15 바이오닉에서 완전히 새로운 CPU 코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전 제품에서 번영된 코어를 애플이 사용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A16 직전 AP죠. A16 칩도 무릎을 칠 정도로 성능 개선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A16 바이오닉 칩이 애플 최초의 4나노 칩이고 스냅드래곤 등 동급 제품보다 최대 40% 빠르고 전력 소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광고했지만 그 직전 자신의 칩인 A15 칩과 비교하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A16 칩 발표 당시에는 자신의 전작인 A15 칩과 비교하는 대신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냅드래곤과 성능 비교를 해서 뒷말을 낳았던 게 당시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3나노 칩이라는 A17 칩도 A16 칩과 비교해서 약간의 성능 개선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 느끼기 힘든 정도의 성능 개선만 확인된 것입니다. 일전에 그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값비싼 노드를 적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최첨단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칩의 세대당 개선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한 세대당 성능 향상 폭이 10% 안팎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최고 AP 업체라는 애플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과거만 해도 애플의 SoC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경쟁사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애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뇌 유출 때문이든 아니면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플이 트랜지스터 수의 증가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비용 확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든 현재 시장에서 이런 조짐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겠지만 분명 이제 1등 기업 애플도 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애플에게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IT 세계에서 정체는 곧 해보죠. 1등이라고 안주하다가는 그 CPU 시장에서 인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AP인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애플 칩을 만드는 TSMC와 싸우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생각입니다. 애플 3나노 칩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이유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